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설명회를 진행할 통계청 서산사무소에 근무하는 박정은 주무관입니다. 우선 통계청 조사원이라는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영상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코로나 여파로 집합교육보다 온라인 교육이 안전할 것 같아 이 방법을 택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통계청에서 조사원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연간조사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조사원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지인의 소개로 지원하시는 분들이시더라고요. 업무의 특성상 업무 시간이 자유롭고 단기간에 끝낼 수 있으며 그와 더불어 보수도 적당하여 아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직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사원으로 지원하시는 연령은 40, 50대가 많고요. 20, 30대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첫 번째, 충청지방통계청 소개 동영상을 하나 보실 거고요. 두 번째, 모집 분야, 세 번째, 조사 일정, 네 번째, 지원 방법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통계청 조사원 또는 기간제 근로자에 흥미를 가지시고 지원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통계청 소개 동영상부터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충청지방통계청에서 만든 통계청이 하는 일에 대한 소개 자료로 약 3분간 재생됩니다. 경제활동을 위한 일자리 정책, 고용지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국가의 농산물 수급 정책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요? 기업에서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경영계획을 수립할까요? 국가의 정책 수립, 기업의 성장 동력 발견 등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현황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통계조사가 필수적이고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 바로 통계청입니다. 통계청에서는 국가의 정책 수립, 기업 경영의 활용,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 경제, 농어업 부문의 다양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충청 지역 통계의 중심에 있는 충청지방통계청은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지역의 정확한 통계 생산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5개의 과, 7개의 사무소, 2개의 분소로 구성되어 각 관할 지역의 통계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에서는 국가통계와 지역통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로는 광업, 제조업 동향조사, 소비자 물가조사 등 6종의 경제부문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가계 동향조사 등 5종의 사회부문조사, 농가경제조사, 어업생산 동향조사 등 11종의 농어업 부문의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정책, 농산물 수급 정책, 산업구조 파악 등 국민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세울 때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지역 통계를 통해 통계 업무 기반이 미비한 지자체의 통계 대행 및 개발 지원을 해주어 지자체가 스스로 통계를 생산하거나 지역 정책에 활용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노인복지 통계의 경우 읍면동별 노인 인구 분포와 경로당 운영 현황 등의 통계를 활용하여 경로당 순회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활용되었고, 일자리 인식 실태 조사는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사업 추진, 시공기업 및 출차 출연기관 등의 채용을 확대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에서는 국가통계조사 및 지역통계 업무 외에도 소외된 계층과 지역을 위한 농촌 일손 돕기, 독거노인 가구 주거환경 개선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역의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통계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통계교실활동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하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을 위해 더 정확한 통계가 이루어지도록 충청지방통계청이 노력하겠습니다. 신뢰받는 국가 통계 서비스로 국민 행복을 설계하는 충청지방통계청.
영상 잘 보셨나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조사는 나라의 정책을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어집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조사원이 되어 조사를 하신다면 더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한 정책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조사를 하시는 분들께서도 조사가 힘이 들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보람을 느끼며 일한다고 말씀하곤 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통계청에서 연간조사 모집 시 어떤 분야를 모집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연간조사를 실시하면 4가지 분야에서 사람을 모집합니다. 가장 중요한 업무인 조사원이 있고, 조사원을 관리하는 조사관리자, 자료를 입력 및 검토하는 입력내검원,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 보조원이 있습니다. 이 중 조사관리자와 입력내검원은 병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계속 기간을 이어서 쭉 진행한다는 것이죠. 그럼 분야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사원입니다.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하는 분야입니다. 담당자인 제 입장에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장에 나가서 직접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고 자료를 얻는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조사원 분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성실함 그리고 책임감입니다. 업무량은 지역별 고용조사를 예를 들면 2주간 80가구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사마다 업무량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그건 나중에 조사 공고가 나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수는 아니지만 자기 차량으로 운전이 가능하신 분을 선호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서산, 당진, 태안을 관할하는데 기본적으로 거주지 지역에 조사구를 배정해 드리긴 하지만 타 지역으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차량이 없으면 조사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또한 도급조사원의 경우 상해 또는 실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출퇴근은 하지 않으며 조사표 제출 및 중간중간 소집일에 오시면 되고요. 맡은 업무량을 다 완료하셨다면 일은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물론 그 후로 관리자나 입력내검원 분들이 조사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기 위해 연락은 갑니다. 수당은 실적급제로 조사를 100% 완료한 경우 전체 수당이 나가지만 조사를 100% 완료하지 못한 경우는 자체 기준에 따라 감액 지급합니다. 화면에 일당 73,280원은 교육 하루, 준비조사 하루 이렇게 해서 나가는 금액입니다. 조사는 기존에는 종이조사표를 직접 들고 가서 조사를 진행했다면 요즘 들어서는 태블릿을 사용하는 조사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역별 고용조사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사는 종이조사표를 아직까지는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사관리자 및 입력내검원입니다. 말 그대로 조사관리자는 본인 앞으로 배정된 조사원을 관리하고 담당 공무원을 대신하여 조사 내용을 지도하거나 조사표 내용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분야의 업무는 해당 조사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는 조사원을 좀 해보시다가 도전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관리자나 입력내검원은 조사원과는 달리 별도 마련된 사무실에 출퇴근을 하며 근무 시간은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또 만약 이런 일은 잘 없지만 조사원이 불응 설득을 요청할 경우 같이 설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사무실로 응답자가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응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수당은 관리자는 76,070원, 입력내검원은 73,280원입니다. 이거는 하루 일당입니다. 관리자의 경우 조사원과 동일하게 본조사 기간 동안 채용되며 본조사 기간이 끝나면 바로 입력내검원으로 재모집됩니다. 입력내검은 말 그대로 조사표를 입력하고 내용이 맞는지 검토하는 업무입니다.
다음은 업무 보조원입니다. 업무 보조원은 모집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업무 보조원은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35일 정도 모집하고요.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여 처리합니다. PC를 잘 다루는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서산사무소에서 실시하는 연간 조사 일정을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부터 안내되는 일정 및 모집 인원은 연간 계획으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화면에 적힌 모집 인원의 경우에는 작년에 모집한 인원을 적어 두었으나 거의 비슷하게 채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화면에 보이는 홈페이지 주소에 공고가 뜨면 일정 및 모집 인원을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월) 달에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가 실시됩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국민의 생활수준 및 가계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 조사입니다. 줄여서 가금복이라고 불리는데 패널 조사로 5년간 동일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는 시군구 단위의 고용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저희 사무소에서 가장 많은 조사원을 채용하는 조사며 조사 규모가 2,720가구입니다. 이외 4월 이전에 3월 달에도 토익구조조사와 보험문화의식 실태조사가 실시됩니다. 봄바람이 따뜻한 5월이 되면 사회조사와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를 실시합니다. 사회조사는 응답자의 노후 생활, 공공시설 만족도, 여가 생활 등 주관적인 의식을 파악하는 조사입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고용 형태와 체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영어를 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산 기간이 길어서 한국말도 어느 정도 하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조사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인 경제통계통합조사가 6월에 실시됩니다. 재무제표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한 조사로 조금 전문적인 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반기에 있는 조사의 일정을 모두 살펴보았고요. 잘 적어주셨다가 공고가 올라오면 지원해주세요. 다음 하반기 조사 일정을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엔 장기 요양 실태조사, 9월엔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관리, 10월엔 국제성인 역량조사,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12월은 농림어업조사 순으로 실시됩니다. 조사 일정이 겹치는 경우도 있으므로 조사 일정을 잘 고려하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단계인 응시원서 제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계청의 조사원 지원은 한 가지 방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나라 통계 시스템을 통한 지원인데요. 전국의 모든 통계사무소에서 모집 공고를 이곳에 올리면 지원자분들은 이 나라 통계 시스템을 통하여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라 통계 사이트의 주소는 www.narastat.kr이며 윈도우 익스플로러가 아닌 화면에 알록달록 예쁜 그림이 보이시죠? 집에 컴퓨터를 켜보시면 저런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실 텐데요. 저게 크롬입니다. 나라 통계 사이트는 크롬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크롬으로 접속하신 후 주소창에 주소를 적으시면 앞에 보이는 화면이 똑 나타나실 거예요. 그러면 우측 상단 로그인 쪽에 모집 공고 지원 회원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이곳에 처음 접속을 하셨다면 회원가입부터 먼저 하셔야겠죠.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시면 앞에 화면이 나타나실 거예요. 개인이 이제 계속 사용할 아이디와 비번을 만드시고 조사원 상세 정보를 하나하나씩 입력해 보실게요. 여기서 사진 등록은 필수입니다. 만약 조사원으로 합격할 시 이 사진으로 조사원증이 만들어집니다. 사진은 증명사진이 가장 좋으나 셀카를 직접 찍으셔서 얼굴이 잘 보이게끔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을 넣어주시고 앞에 빨간색 별 표시가 된 부분은 필수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보면 공고 알림 문자 수신이라고 보이시나요? 이곳에 수신이라고 체크하시면 서산사무소에서 조사원 모집 공고가 뜰 때마다 개인 문자 메시지로 알려줍니다. 정말 좋은 기능이죠? 이렇게 체크까지 완료한 후엔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회원가입을 완료했다면 이제는 지원하려는 조사를 찾고 그 조사에 지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라통계 시스템 첫 화면에 보시면 화면 중앙에 모집 공고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럼 거기로 들어가셔서 서산이라고 검색어에 넣으시고 검색을 눌러보시면 서산사무소에서 올린 공고가 쫙 하고 뜹니다. 거기에서 현재 진행 중인 조사 공고명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가끔 서산사무소가 아닌 다른 사무소로 지원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모집 담당자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집 기관명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사원 모집 공고문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제출하셔야 하는 자료나 증빙 서류 등을 빠뜨리지 않고 제출하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공고문 하단에 보면 지원서 작성,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라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두 개 다 작성하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원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앞에 보이는 화면이 뜰 텐데요. 모집 공고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원 분야를 선택하게 됩니다. 조사원, 관리자, 입력 내검원 등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간혹 이 부분에서도 잘못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작성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사진과 기본 정보의 경우에는 회원가입 시 입력하신 대로 자동 입력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력사항을 넣는 칸이 있는데 일반과 통계청 두 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일반 경력사항에는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근무하셨던 곳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서류 심사 시 외부 경력은 잘 포함되지 않으니 생략도 가능하십니다. 단, 통계청 조사 업무가 아닌 다른 기관의 조사 업무를 해보셨다면 작성하시면 됩니다. 통계청에서 일한 경력은 다음 항목인 통계청 경력사항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경력사항 제일 우측에 보면 빨간색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가 있는데 플러스를 누르면 칸이 추가되고 마이너스 기호를 누르면 칸이 삭제됩니다. 통계청 업무 경력을 작성하실 때 최근 3년 이내의 경력만 작성하셔도 됩니다. 화면 제일 하단에 기타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해당하시는 분께서는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상해보험 가입 여부도 체크해 주시는데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경우는 미사용으로 체크하셔도 됩니다. 체크를 다 하셨다면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지원이 완료됩니다. 제출 서류는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전산 관련 자격증,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면접을 생략하는 대신 자기소개서 작성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서류 심사 점수에 반영됩니다.
자기소개서를 받는 경우도 있고 실제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으니 그거는 그때그때 조사마다 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하면 지원하실 때 3가지가 필요하시죠. 건강보험증 사본, 전산 자격증, 자기소개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전산 자격증의 경우에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 최종 합격하시면 상해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통장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지원하는 모든 과정이 완료되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각 조사의 모집 담당자들이 1차 서류 심사를 하고 서류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을 거쳐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합격자의 경우 충청지방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합격자 발표 공고를 확인하시거나 합격자에 한해 개별 문자로 통보합니다. 2차 면접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자기소개서 작성으로 대체됨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통계청 연간조사 모집 설명회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여러분들의 질문사항을 받을 수 없음이 좀 안타까운데 만약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화면 앞에 보이시죠? 이게 바로 제 사무실 번호니까 이쪽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회가 여러분들 중 누군가와의 소중한 인연이 되어 사무실에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긴 모집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